다른 번역 고전 명작.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행 작가로 먹고 살기 특별 낭독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오지 여행가 부문에서 오지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도용복 여행 작가님과의 즐거운 인터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사라토가의 회장이자 오지 여행가이십니다. 도용복 작가님은 40대의 어느 날 문득 일만 하며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50세부터 오지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50세가 되던 1993년에 남아프리카로 떠난 것을 시작으로 매년 2개월씩 세계 곳곳에 오지를 누비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떠나는 오지 여행을 테마로 전국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 여행의 위대한 순간, 그래도 살아있으라, 세상의 아들, 딸들아 살아있으라, 사랑하라 등이 있습니다. 자, 이분과의 인터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0세를 기점으로 여행을 시작한 특별가 있었나요? 제가 월남전을 갔다 와서 고엽제 후유증을 앓았어요. 증상이 늦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고엽제라는 걸 몇 년간 몰랐죠.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저는 그것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50이 되면서 작정하고 여행과 음악을 시작했죠. 제가 사업을 하면서 큰 도시는 다 다녔으니까 매력을 못 느껴서 오지를 추구하게 됐어요. 질문. 사실 해외 대도시의 모습은 서울과 비슷한 점이 많죠. 요즘엔 서울이 낫죠. 요즘은 큰 도시를 다니는 건 낭비라고 생각해요. 질문. 지금까지 147국을 여행하셨죠? 어떻게 여행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년에 300일은 일하고 65일은 여행을 합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 중남미를 갈 때 보통 40에서 50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갔는데 서너 개 나라만 갔다 오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10개국씩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뭐 이런 식으로 차를 렌트해서 다른 나라로 계속 넘어가죠. 질문. 1년에 2달을 통째로 비우시는군요. 통째로 비우니까 갔다 오는 거죠.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파나마까지 8개국이거든요. 카리브해를 끼고 쭉 돌아보는 거예요. 요즘엔 멕시코에서 차를 렌트하면 파나마에다 놓고 가면 돼요. 세상이 좋아졌죠. 지난 23년간 한 해도 안 걸고 여행을 하셨어요? 한 해도 안 걸렸어요. 걸을 순 없죠. 제가 여행 이야기를 강의에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엔 제가 한 달에 평균 15회에서 20회 강의를 해요. 하루에 강의가 2번 있을 때가 많아요. 오지 여행가로서 강연으로 제3의 인생을 살고 계신 점도 인상적입니다. 예전엔 물론 돈 버는 재미도 있었지만 인생의 매력을 못 느꼈죠. 그리고 강의를 다니면서 멘티가 정말 많아졌어요.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는 놀라움과 전율을 멈추지 못할 정도로 행복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키잖아요. 문자나 메일도 많이 와요. 사업으로 돈을 벌 때와는 또 다른 행복일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상대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일 모레도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지리산 대한고등학교에 강연을 갔다가 또 죽도로 들어가요. 부산 아이들이니까 오히려 좀 보태주고 요즘엔 그런 일에 더 비중을 크게 둡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뢰를 밟고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떼 습격을 받고 강도를 만나 겨우 목숨만 건져 나온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겪으시면서도 계속 오지 여행을 하고 계신데요. 오지 여행의 어떤 점이 그렇게 끌리시나요? 큰 도시, 큰 호텔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오지에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받아오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지가 아니면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없죠.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가 봐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몇 번 죽을 뻔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즐기면 돼요. 확실히 오지가 새롭죠.
가끔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예약을 일찍 하니까 좀 싼 티켓을 구입해요. 원주민과 생활하니까 일주일에 $10 정도면 됩니다. 원주민과 생활한다면 그들의 집에서 주무시나요? 네, 항상 현지에 가서 오지에서 원주민들과 생활합니다. 머물 집은 어떻게 구하나요? 해지면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구하면 구해지나요? 한 번도 노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재워줘도 잠을 자기가 좀 섬뜩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외부에 천막을 칩니다. 특히 추장집을 찾아가죠. 추장집이 좀 안전하겠네요. 추장집은 절대 안전합니다. 추장집 옆에는 마당이 크잖아요. 마당에 천막을 치고 자면 안전하죠. 그 사람들은 모기한테 강하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자요. 한 번도 노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그리워하니까 좋아하지요. 또 여행자는 뭔가 선물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해요.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좀 무섭진 않나요? 처음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엔 전혀. 여행을 다녀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가끔 위험한 일이 생기죠. 그러나 그건 열의 하나예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요. 원주민한테 가면 아무도 영어가 안 됩니다. 바디랭귀지로 소통이 다 되고 눈이 건강하면 80, 90%는 되는 겁니다. 탄자니에 가면 킬리만자로가 있어요. 셀렌게티인 마사이족이 삽니다. 아침이 되면 소에 촉을 달고 못을 달아요. 그럼 피가 흘러내리죠. 거기에 우유를 부으면 딸기 우유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나요? 그게 그 사람들 아침이에요. 땅을 파서 나오는 물. 흐르는 물을 먹고 야생짐승을 잡아먹고 땅신을 믿죠. 그런데 제가 너무 며칠간 마사이족들이 먹는 대로 먹으니까 좀 느끼해서 물고기 없나? 나 부산에서 왔는데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바디랭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 끓였죠. 접시를 같이 그리고 포크, 칼도 그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작 이야기하지 그런 투로 낚싯대를 하나 만들어서 따라오라고 해요. 원주민이 사는 동네에는 항상 강이 흐릅니다. 낚싯대를 내렸다가 올리면 고기가 올라와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2로 사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2가 필요 없어요. 특히 아마존 같은 곳에는 24,000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천혜의 보고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옮기면 얼마든지 먹고 살죠. 그들과 우정을 쌓는 게 참 행복한 경험일 것 같아요. 최고의 행복이죠. 그 사람들은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원초적인 사람이잖아요.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 없죠. 그리고 야생 짐승들을 많이 잡잖아요. 저에게 배고프냐고 물어보고 자기들 먹는 코카인 잎 같은 것을 빻아서 주고 야생들을 잡아줘요.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5를 주죠. $5는 그 사람들 석 달 월급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전하시는군요. 베풀면 항상 더 큰 것이 돌아옵니다. 오지 여행 다닐 때는 조금 인심을 쓰는 게 좋습니다. 초보 여행가에게 오지 여행지를 추천하신다면요? 실크로드가 제일 안전할 겁니다. 기후도 굉장히 좋아요.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투르크베키스탄,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5개국이 실크로드입니다. 여행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세계 여행을 하려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죠. 제가 70이 넘어도 생활 영어는 지금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생활 영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남미에 가면 어차피 못 알아듣긴 하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아이와 같이 여행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자녀와 함께 여행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니까 한 번은 효도를 하겠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나에게 힘을 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저에게 놀라면서 아버지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여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가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체력이에요. 그래야 살아 돌아올 수 있죠. 그리고 둘째는 마인드를 바꿔야 해요. 여행을 가서 내가 어깨에 힘을 주면요 죽습니다. 골프도 음악도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안 되죠. 여행을 가면 낮은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 살아옵니다. 여행 가서 시건방 떨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지에 가서 내가 더 우월하게 느끼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원주민 먹는 그대로 먹습니다. 다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벌레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식사로. 바나나, 아보카도가 천지죠. 넘치는 게 웰빙이에요. 아프리카나 중남미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소 여행을 하실 때는 혼자 가시나요? 일행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혼자입니다. 항상 현지에서 가이드를 구하죠. 그래서 살아옵니다. 가이드는 어떻게 구하시나요? 예를 들어 거리 약사들을 만나면 당신 하루에 얼마 법니까? 하고 물어봐요. 3달러, 5달러 번다고 하면 내가 10달러 줄게 가이드 해라. 그러면 3명이 저를 따라다니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석구석을 다 보고 올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부탁하는 것 정말 좋은 팁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꿀맛 같은 여행을 하지요. 특히 스페인 쪽, 중남미 쪽. 그렇겠네요. 또 내가 보츠와나에 간다. 그러면 공원에서 구두를 닦는 척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한테 닦으라고 따라다닙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는 믿을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2, 3일 다니다 보면 너 그 집에서 자면 안 되겠나? 저희 집은 너무 호름한데요. 나는 그걸 원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1달러 줄 걸 2달러 주고 5달러 줄 걸 10달러 주면 얘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못된 놈이 저한테 접근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베푸는데 나를 봐서 봐줘. 이렇게 말하죠. 가이드는 주로 어떤 나이대로 선택하세요? 10대 아이들로 해요. 아무래도 순수하고 남자아이들에게 들게 하면 같이 따라다니기가 좋죠. 그들이 막아주는군요. 모든 일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언제 간다고 말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이 살아올 수 있는 힘이 되고 많은 여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인간의 느낌은 대통령이든 넉마자든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 같다. 해칠 것 같다.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조금만 선심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어려우니까 그렇지 실은 애초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어요.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 날 힘들게 하겠나. 나에게 모든 것을 뺏으려고 할 때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10분의 1만 줘도. 오지 여행에 그런 지혜가 필요하네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센스 있는 사람이 더 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력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이 필요해요. 눈으로 하는 독서도 좋지만 발로 하는 독서도 해야 해요. 제가 지금 독서 포럼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책 한 권 떼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하는 독서는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발로 하는 독서는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찍고 메모한 것들이 쌓여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발로 하는 독서라는 표현이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리면 늦어요. 정말 가슴이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셨고 1998년에 사진집을 내셨어요. 원래 글 쓰는 일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시를 써요. 5년 전에 등단을 했죠. 여행을 하시면서 시인으로서 감성이 더욱 살아나시지요? 외로움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품이죠. 여행 현지에서 쓰셨어요? 네, 여행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오지에 가면 오후 6시, 7시만 되면 해가 지잖아요. 컴컴한데 여기는 전기가 있고 불이 있지만 거기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밤이 길군요. 눈을 떠도 안 보이니까 눈을 감지요. 그리고 외로움이 만들어내는 작품, 고독이 만들어내는 작품을 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쓴 시가 많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살아있으라 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제 막 1쇄를 찍었는데 이건 한 번 더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니까 옛날과 많이 달라요. 한 번 찍으면 1만 부 정도는 자신 있어요. 오늘도 사인하는 데만 1시간 걸리고. 강의 시간만큼 사인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네요.
300명을 대상으로 강의하면 절반이 책을 사요. 150권을 사인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려요. 70이 넘어서 제 인생이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제 책을 가져가면 이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젊은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아이로 바뀌어 와요. 제 강연을 듣고 5년 만에, 7년 만에, 1년 만에, 6개월 만에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죠. 그 기쁨이 정말 말로 못해요. 책으로 강의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즐거움이란 사람들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면 전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행을 하기 전과 여행을 시작한 후에 회장님은 완전히 다른 분인가요? 과거에 돈 벌 때는 돈 버는 기계, 일하는 기계, 지금은 아니에요. 그걸 제가 탈피한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1천만 원과 과거에 번 1천만 원은 같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책을 어떻게 내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제 첫 책 사전집을 한번 보세요. 레미 출판사. 제 호가 레미예요. 올레 아름다울 미. 자가 출판을 하셨군요. 지금도 출판사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멘토 프레스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인연이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 직접 뵙고 있지만 50대로 보이세요. 맑고 젊은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여행이 작가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공부를 하잖아요. 길 위에 움직인 학교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상식을 갖겠어요. 상상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호기심도 더 생기죠. 여행이 가져다주는 공부는 상상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100개국을 갔는데 200개국을 왜 못 가겠나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더 저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귀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보통 언어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부담 등의 문제로 여행을 주저하는 분이 많은데요. 특히 동년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으세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못 갑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 액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싶어요.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결심해서 끝내지 말고 액션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성숙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그만큼 더 많이 보이니까 더 경험한 만큼 더 센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엔 제3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여행작가를 꿈꾸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년이 들 때까지는 공식적인 삶을 살지요. 그런데 정년을 한 뒤에도 자기 시간을 자기가 못 만들면 그건 잘못 산 겁니다. 왜? 정년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산만 가는 겁니다. 시간 나면 화투 치고 탁주 먹고. 그래서 저는 정년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년하면 산만 가는가? 선진국 사람들은 산에 살던 사람들도 정년이 되면 학교 옆으로 내려와서 문화를 즐기고 젊은이들과 같이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정년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작가님은 여행과 음악을 연결해서 음악으로 떠나는 오지여행 강연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감동이 더 큰 거죠. 계속해서 앵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음악의 힘이고 예술의 힘입니다. 오지 여행 중에도 음악을 테마로 여행을 떠나시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만 큰 극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를 가죠. 멕시코에 가면 그곳의 오페라 하우스에 갑니다. 그날 저녁에 좋은 오페라, 뮤지컬, 락 공연을 본 다음에 짐을 싸서 시골로 갑니다. 요즘 20대, 30대보다도 더 청춘 같은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열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시나요? 아무래도 좀 머물러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저는 고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썩을 시간이 없지요. 더 좋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번도 어떤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메모하고 공부하니까 결과가 좋아지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를 세우고 가면 목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하는 것이 라이브인데 라이브가 제대로 내 목표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목표 이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많아요. 그것이 제 경험입니다. 제가 강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강사가 됐고 음악가가 됐어요. 제가 어떻게 강사가 되고 여행가가 되고 시인 음악가가 되고 오페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이루어지더라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도움을 주더라. 앞으로 여행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전 세계가 총 227개국이거든요. 앞으로 20, 30개국은 더 갈 데가 있어요. 휠체어를 타는 날이 있겠죠. 제가 메모광이거든요. 그때는 제가 시집을 내죠. 마지막으로 여행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삶은 어차피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잘못해서 건강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10년 전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죠. 시대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가족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매력 있는 아버지, 매력 있는 엄마가 돼야죠. 삶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가꾸는 것이다. 자, 오늘은 그 오지 여행가 도용복 여행 작가님과의 즐거운 인터뷰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